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당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4제곱의 개수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항정리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문제죠. 6번 중에서 2번을 선택한다. x제곱 2번, a가 이제 4번 선택되는, 그러면 이제 개수만 쓰면 되겠고요. 6번 중에서 4번 선택한다 이렇게 쳐야 되겠군요. 그러면 x 4번에 a 제곱해서 이때 이제 개수가 이제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 컨비네이션 4하고 6 컨비네이션 2가 같으니까요. 약분하게 되면 a 4제곱은 a 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a 제곱의 값이 0 또는 1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정답은 좀 1이 되겠군요. a 제곱이 0이 돼버리면 a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주어진 다항식이 그냥 x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전개할 이유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1이 선택돼서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해서 두 개 선택한 가지수, 이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죠. 자, n 플러스 2 빼기 1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 처리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13 컨비네이션 10이라고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뭐 고쳐야 되겠군요. 13 컨비네이션 2로 고쳐져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두 식이 이제부터 이제 같아지면 되겠죠. 그럼 이제 n 플러스 1이 1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n은 10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다음 계산을 해달라.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해서 1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면 13 컨비네이션 10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13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정답은 1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복조합 공부하고 나서 기호 사용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연산이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 점검 차원에서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과자 공장의 A 라인에서 생산되는 과자의 무게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짝 좀 메모를 좀 한번 해보면요, 평균이 50 이렇게 되어 있고, 수식을 쓰는 게 나은가요? 50에다가 표준 편차가 5니까 5 제곱 이렇게 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되어 있고, B 라인에서 생산되는 건 평균 60의 표준 편차가 8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도 메모해주면 60 이렇게 쳐야 되겠고, 60에 8제곱이다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과자 하나의 무게가 55g 이하, 55g 처리하고, 이하면 작은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이 확률이죠. B 라인에서 생산되는 과자 한 개 무게 K g 이상, K가 모르는데 확률이 또 나중에 좀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60보다 작은 이런 형태에서 클 확률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같대 상수 K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돼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수식으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A 라인이니까 변수를 그냥 A라고 할까요? A 과자 무게가 50, 아이고 원래 작단데 55보다 작을 이 확률 구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자, 이쪽에서는 B라고 좀 해주면 될까요? K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같아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속이니까요, 넓이가 곧 확률이다 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좀 넓이를 그냥 계산할 수 없으니까 항상 이제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죠. 표준화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Z값으로 고쳐갔을 때 표준 편차가 5니까요 5분의 55 마이너스 50 한 이 부분들 하고 확률하고, 그 다음 여기 또 어떻게 됐습니까? Z값이 클 확률인데 8분의가 되는군요. K 마이너스 60 한 확률이 좀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구한 Z값이 지금 1 이렇게 돼서 1보다 좀 작은 확률 이렇게 구해가야 된다면, 이쪽 8분의 K 마이너스 60 여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칭 구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형태가 되겠군요. 이렇게 처리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 값은 좀 어떻게 되는가요? 어이굴래, K-60 잘한 거죠. 마이너스, 그럼 이제 60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2 1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가볍게 계산해서 답을 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수식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정규분포 메모하고, 그 다음에 수식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데, 개념적으로 조금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그래프 모양 살짝 그려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가는지 내용들을 좀 살짝 정리해 가게 되면 개념 정리하는데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런 메모들 좀 남겨가면서 풀어간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빨간색 공, 파란색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적어도 한 개는 빨간색 공이다. 뭐 적어다는 표현이 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가 좋겠습니까? 여사건을 이용한 표를 좀 진행하라.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1에서 뭐 여사건 형태를 빼면 되겠죠. 자, 전체는 공이 7개가 있겠고요. 두 개의 공을 꺼내니까 7 컨비네이션이 차려지면 되겠고, 적어도 한 개는 빨간색이다. 그러면 정반대되는 경우는 모두 다 파란색이다. 그러니까 파란색 공 두 개를 꺼내는 그런 형태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1 빼기 여기는 7, 6, 7, 3, 21, 7 곱하기 그냥 3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뭐 세 가지 이렇게 들으면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요. 7분의 1에 7분의 6 해서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섯 건 다시 한번 좀 확인해 가는 뭐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분포라는 걸 막 그렇게 줬을 때, 자, 이거 확률이다라고 되는데요. 자, 사실 이항 분포라는 부분들은요, 분포하게 되면 모든 걸 뭐 다 구했다라는 뜻이 되겠고, 요 부분들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독립시행이 되는 거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확률, 이게 이제 이항분포가 되는 거니까, 요 확률, 이렇게 x가 제로일 때의 확률이라는 얘기는 뭐 결국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10번 중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p의 0제곱, q의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q의 10제곱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1024라는 것은 2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q 값이 2분의 1이다. 그럼 뭐 p 값도 그럼 뭐 2분의 1 이렇게 돼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그럼 이항분포식을 좀 쓰게 되면요. 10번 시행 중에서 2분의 1번 일어난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가는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해달라. 좀 살짝 비틀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가는 과정에 등장하는 거니까요. 대신 이제 더하기 평균의 제곱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은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평균은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제곱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4분의 10이 돼 있고, 여기는 그러면 4분의 1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약분을 좀 일부러 좀 안 했는데 4분의 110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모양,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약분해가지고 2분의 그럼 55 이 정도 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2분의 55. 자,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 분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출발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구했고, 됐습니까? 여기 이제 요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항분포되어 있으면 이항분포에서 뭐 평균 분산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항분포에서 평균이라는 것은 NP, 분산이라는 것은 뭐 NPQ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학습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난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이어서 풀이합니다. x값이 종이 조제네요. 마이너스 5부터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가, 여기에서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y축 대칭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0에서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항목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살펴보게 되면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확률이 5분의 3이다. 근데 0부터 여기까지 2분의 1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5분의 3에서 2분의 1을 좀 빼는 이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10분의 6 마이너스 5, 10분의 1이 되겠죠? 10분의 6 마이너스 1. 자, 어디가 구한 거죠? 열심히 뺀 이유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 확률이 10분의 1이다. 이렇게 좀 구해갔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데 이제 문제에서 뭐 0부터 1까지 이렇게 구하는 건 뭐 대칭 구조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계산하는 답이 바로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이게 대칭입니다. 이 이론 하나만 좀 이해하고 있었다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겠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넓이가 확률이다는데 뭐 지금 그래프 자체가 뭐 주어지는 형태가 아니니까요. 그런 그래프까지는 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문제 대칭 함수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잘 챙겨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B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확률 거라 되어 있네요. 자,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A가 전체 집합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이 A 교집합 B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이 최소가 돼야 되겠다. 최소값을 구해라는 얘기는 뭐 A 확률은 좀 정해져 있으니까요. 교집합 확률이 좀 작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교집합 확률이 그러면 언제 제일 작아질까요? 이건 뭐 합집합 확률에서부터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가면 되겠죠. A 확률 더하기 B 확률 처리가 되겠고, 당연히 이제 빼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빼기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작다는 얘기는 합집합이 전체가 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4분의 3 더하기 2분의 1 빼기 P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가 그럼 좀 얼마가 됩니까? P A 교집합 B가 그러면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건가요?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연산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A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고요. 교집합 최소가 될 때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계산해서 답은 뭐 3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는 간단하게 뭐 조건부 확률의 수식을 떡 세워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때 뭐 최소라는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확률의 덧셈 정리 한번 좀 점검해 가야 되는 그런 거니까 한 문제에서 뭐 두 가지 이론을 좀 점검해 가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6개의 사탕 A, B, C, D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4명의 학생에 나눠주는데 A 학생은 1개, C 학생은 2개. 다 나눠주고 그럼 나머지 사탕만 준다고 하면 되지. 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확률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탕을 1개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사탕을 6개를 주는 거니까 뭐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사탕 4가지 4의 6제곱 되는군요. 4의 6제곱 가볍게 끝났고요. 그 다음 A한테 1개를 줘야 되는 거니까 A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사탕 가지수는 6가지 되겠고, 그 다음 C 학생에게 2개를 준다는 얘기는 5개에서 2개를 골라서 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사탕이 3개 남았나요? 그럼 3개의 사탕을 C, D한테 3개의 사탕을 좀 주면 되죠. 첫 번째 사탕 주는 가지수 몇 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 이런 식이니까 2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확률 좀 다 처리되는데, 자, 산수가 왜 이렇습니까?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잖아요. 그럼 5 곱하기 2 처리되어 있고, 2의 세제곱 되어 있고, 4의 6제곱. 4의 6제곱은 2의 12제곱으로 고쳐가는 게 낫나요? 어쨌든 4 이렇게 좀 하나 약분하고 4의 5제곱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긴 15가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얼마입니까? 2의 10제곱, 2의 7제곱이 되겠네요. 2의 7제곱 이렇게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의 7제곱이면 2의 6제곱이 64니까 뭐 128이 됩니까? 128분의 15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8분의 15 있죠. 뭐 대단한 거 아니네요. 아이고, 사탕을 좀 근데 뭐 이렇게 1개, 이미 2개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뭐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내용 아니었으니까 뭐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탕 나눠주는 가지수 당연히 뭐 누가 받을래? 4가지, 누가 받을래? 4가지 이를 6번 하면 되는 거니까 가의 6제곱 역시 또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이 부분들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뭐 산수만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 확률 변수 x, y, z의 분산 대소관계를 좀 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연속한 50개의 전수에서 뽑은 두 수의 차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차를 뭐 확률 변수 뭐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간 거죠. 근데 자, 50개의 홀수에서 됐습니다. 홀수.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위에가 이제 1, 2, 3, 4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쪽은 애초에 숫자 자체가 1, 3, 5, 7 이런 식으로 가 있으니까 숫자 자체가 2칸씩 떠들어져 있는 거죠. 그럼 차이를 구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이쪽에서 이런 차이가 되는 거니까 위에 걸 기준으로 따지면 y라는 변수는요 2x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50개 연속한 짝수, 이건 마찬가지네요. 2, 4, 6, 8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차이를 구하더라도 이 부분도 x를 기준으로 하면 차가 이제 2배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연속하는 숫자들이니까요. 뭐 숫자 크기 자체는 그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되게 되면 뭐 변수 변환 물어봤을 때 x라는 부분들 분산해서 우리가 변수 변환할 때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a 제곱 버넌스 x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개수가 2배 돼 있으니까 y하고 z라는 분산이 좀 훨씬 커지겠고 그다음 y하고 z하고 좀 같아져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니까 뭐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산 개념 파악해가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변수 변환의 의미를 좀 살짝 넣어서 포장한 그런 문제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캐치해가면 쉽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 AB가 게임을 해서 3번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기로 했습니다. A가 이거 1승한 거군요. 1승한 상태에서 중지가 됐을 때
A, B가 이길 확률을 고려해서 상금을 좀 나눠 가지려고 한다.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느냐. A가 이겼으니까 A가 좀 많이 받아 갔겠죠. 이거 근데 보기가 뭐죠? B가 많이 받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똑같이 받거나 이런 건 답이 안 되겠죠. 찍어도 둘 중에 하나군요. 물론 찍으면 안 되겠죠. 자, A가 이길 확률을 좀 보게 되면 연속해서 두 게임 딱 이기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두 게임 중에서 한 게임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 게임에서 이기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승리가 없으니까 세 게임 중에서 한 게임만이라도 이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 게임에서 승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기고 4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두 게임 중에서 한 게임을 이겨라. 4분의 어이구,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4분의 2가 되겠는군요. 이렇게 처리되고 이제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모양 형태. 이것도 계산하면은 뭐 4분의 1인데요. 4분의 1 두 번에다가 그 다음에는 요 부분들이 8분의 순서가 있으니까 3이 되겠고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요게 이제 16분의 3이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6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3 이런 형태가 처리되니까 16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가 이길 확률이 16분의 11. 그럼 B는요? 자동으로 나머지 확률이니까 16분의 5가 되겠죠. A, B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상금 B는 11대 5 해서 3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좀 확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좀 침착하게만 대응해주면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 뭐 굳이 뭐 기호를 쓰지 않고도 가능하죠. 순서가 뒤바뀌는 거니까 순서 뒤바뀌는 거 2, 3 이런 부분만 조금 처리해주게 되면 무리 없고요. 뭐 먼저 처리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반드시 승리해서 A가 게임 끝난다 이런 형태 처리해가는 부분들 조금만 신경 써서 연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세 곡선 ABC는 정규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M만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두 개 같은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AB가 나와야 되겠죠. AB 이렇게 좀 되는 거였고, 두 개 중에서 뭐 하나가 좀 평균이 다른데 M2. 그러면 뭐 M2가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M만은 좀 아래쪽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M1, M2 비교해주면 M2가 더 커야 되겠다. 1번 아니면 그러면 3번이 답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근데 표준 편차를 좀 논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그마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면 표준 편차가 같다는 이야기는 그래프 모양이 좀 일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프 모양, 뭐 오른쪽에 C 그래프가 이제 이쪽에 C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일치되는 걸 좀 찾아달라. 그렇게 됐을 때 B가 이제 그래프 모양이 좀 같죠. 높이가 좀 똑같은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결론 나왔습니다. 여기가 B고 여기가 A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비교를 해주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이제 시그마 1하고 이제 시그마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표준 편차라는 부분들이 의미를 좀 물어보는 거죠.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흩어진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 뭐 크다라는 얘기는 그럼 뭔가요? 표준 편차가 크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은 흩어진 정도 심하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평균에서 평균 주변에 자료가 적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료가 좀 많이 흩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할 걸 그러네요.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다 그렇게 되면은 표준 편차가 작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봉우리가 높이 솟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봉우리가 높이 솟았다. 그럼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다. 그 표준 편차가 그럼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A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봉우리가 높이 솟았으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 우리가 그래서 계산할 때 이제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좀 가능하죠. 계산 자체가 이제 편차 부분들이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 뺀 값이 자료가 커지게 되면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자료, 그러니까 봉우리는 낮아질 거고 평균 주변에 많으면 값이 좀 작으니까 봉우리는 좀 높이 솟을 거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눈높이에 따라서 뭐 값이 커져간다 이러면 아주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니까 표준 편차의 의미 조금만 신경 써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서 살펴봅니다. 남학생, 여학생 대상으로 영화 관람 여부를 조사했더니 적어도 한 편은 와우 영화 광들인가요? 다 영화를 봤군요.
A 영화를 관람한 150명 중 남학생, A 영화 150명이 관람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남자 50이면은 여자가 그럼 100명이 관람했다 이런 뜻인가요? 분리해서 좀 정리했고요. B 영화 180명 중 B 영화는 이제 180명이 관람을 했고요. 자, 근데 남자가 또 K군요. K. 그럼 여자는 그럼 몇 명이 됩니까요? 그럼 뭐 180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렇게 좀 관람한 그런 내용 정리를 좀 했습니다. 두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다. 두 영화 모두 관람했다고요? 그렇습니까? A 영화를 150명이 관람하고 B 영화를 180명이 관람했는데, 이거 300이 넘는데요? 그럼 뭐겠죠? 교집합 30 이렇게 돼 명수가 이제 200명 합쳐서 300명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두 영화 다 본 사람은 이제 30명이죠. 알겠습니다. 모두 관람한 학생이 30명이었을 때, 여학생일 확률. 요건 이제 전제 조건 조건 확률이군요.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학생이니까 여학생 조사를 또 좀 다시 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여학생 A 영화 100명, B 영화는 또 이렇게 180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영화를 본 학생들을 참 처리하게 되면 이때 이제 빼기 X를 해야 이제 교집합 확률이 되겠는 거죠. 자, 두 영화 본 학생이 있고, 근데 여학생이 뭐 200명이니까요. 는 20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문자 X가 좀 이게, 그럼 이제 200을 빼니까 80-K에서 이제 문자 있게 나오는데요.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전체 다 본 학생이 30명이었고, 여학생은 80-K가 두 영화를 본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확률 자체가 지금 5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다행이군요. 자, 그럼 이제 약분하면은 6이 되겠고, 그러면 80-K가 12 처리되는 걸까? K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68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영어를 좋아하는군요. 됐습니까? 68명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내용 정리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A 영화 본 명수, B 영화 본 명수, 이곳에서 전체 영화 본 명수, 이런 것도 구해야 되겠고, 여학생, 이곳에서 또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 이게 좀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내용들을 좀 정리 안 한 상태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게 좀 쉽지 않고 이게 좀, 좀 문제들이 뭘까요? 이론들이 이제 서로 이제 엉키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 필요한 부분들 딱 이끌어내서 풀이한 부분들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A 주머니는 1, 2, 3이 적힌 숫자 3개 공이 1, 2, 3 A 주머니에 되어 있고 B에는 2, 3, 4가 담겨 있고요. 3개의 공이 C 주머니에는 1, 5 이렇게 좀 담겨 있습니다. 됐죠? 공이 2개 들어 있습니다. A, B, C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하나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의 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하겠다. 이거 좀 살짝 좀 장난이 아닌데요?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2이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1이라는 부분들은 나온 곳이 두 군데인데요. 일단은 주머니 선택 3분의 1이 되겠고 첫 번째 주머니 해주면 3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주머니 해주면 또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얼마입니까? 6분의 5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곱하기 해주니까 확률이 뭐 이렇습니까? 18분의 5에서 또 나와야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이곳하고 이곳이겠죠? 그러니까 3분의 1 주머니 선택이 있고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3분의 2가 되겠고 그럼 이제 뭐 9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9분의 2, 18분의 4로 좀 고쳐놓겠습니다. 나중에 뭐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죠? 분산 구해야 되고 이러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3, 이 부분들 확률이 똑같겠죠? 그럼 18분의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4 부분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주머니 선택하고 나올 확률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인데, 18분의 2로 고쳐주면 되겠고, 여기는 자, 5를 계산하려면 주머니 선택하고 이제 2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6분의 1이거든요. 6분의 1은 18분의 3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표를 좀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분포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쭉 만들었는데 자, 분산. 이게 또 너무 멋있는데. 평균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18분의 제가 요거 때문에 이제 약분 안 하고 통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이렇게 좀 열심히 곱하게 되니까 5에다가 8에다가 3, 4, 12에다가 다음에 8에다가 다음에 1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18분의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20이 되겠고, 이렇게도 20이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48이 되는 거예요. 4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20, 20, 8.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게 약분이 됩니까? 6, 3, 18, 6, 8이 4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해놓고 이거 계산해놓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도 나중에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x 제곱의 평균 그럼 18분에 처리해줘야 되겠고 제곱하면 1에다가 곱하기 해주니까 5겠고 그 다음에 4에다가 4, 8 4, 4, 16이죠 16 그 다음에 9 36 처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가 16에 32 여기 좀 잘해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25에 3이니까 75가 되나요? 75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18분에 계산 좀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 해주면 80이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은 68에다가 또 16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는군요. 자, 이 부분들 계산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140, 100, 어이구 이거 좀 숫자가 커지니까 처음부터 좀 살짝 일을 좀 나눠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40에다가 34에다가 그 다음에 8 이렇게 처리해주면 숫자가 좀 작아지니까 좀 낫죠. 이렇게 되니까 74에다가 80 그럼 얼마 되는 거야? 82가 되는 거예요. 8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이라는 인수 없으니까 약분이 안 되죠.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하면 되는군요. 9분의 82 빼기 이게 약분 잘 해놨네요. 3분의 8에 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9분의 82 마이너스 64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9분의 그러면 6에다가 8이고 그러면은 뭐 1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뭐요? 답이 이렇게 깔끔해져? 분산은 이제 깔끔하게 2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와우. 뭐 이게 대단한 건 없는데 시간은 또 엄청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주머니가 되어 있고 변수 자체 꺼낸 숫자 뭐 1인 부분이 두 군데가 있겠고 2도 두 군데가 있고 3도 두 군데가 있고 그죠? 4,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변수 자체가 뭐 5개나 되니까 이거 뭐 빨리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확률들 분모 좀 제가 약분 안 하고 그 다음 거까지 감안해서 18분의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은 뭐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평균 제곱의 평균 분산 뭐 거의 절차 밟아가는 거니까요. 침착하게 좀 연산을 좀 잘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 이렇게 되는데 변수가 5개짜리 이렇게 된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이 좀 많이 안 돼 있다면 시험장에서 좀 계산하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거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 좀 많이 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연습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문제 살펴봅니다. 그림이 좀 은근히 좀 긴장감을 주는데요. 입체 그림이라서. 자, 8개의 정육면체 8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직육면체 모서리 따라서 A에서부터 C 지점까지 A에서 C로 갔다가 다시 B로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경로의 수. 지난 점. 요게 좀 어렵네요. 그럼 C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입체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직각이 이렇게 좀 돼 있고 이렇게도 직각돼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C 지점 그 바로 앞 지점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니까 여기를 좀 문자를 좀 놔야 되는데 P, Q 그 다음에 뭐 R, S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을까요? 이런 형태 좀 되겠습니다. 자, A에서 P 지점까지 갖춰서 C를 가게 되면 C에서 올 때는 겹치는 노선이 없겠죠. 그럼 B까지 곧바로 가면 되는데 자, A에서 Q를 거쳐서 C를 가게 되게 되면 요 노선을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S로 갔다가 그 다음에 R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B로 좀 도착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좀 생각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서 R로 갈 수도 있죠. R 부분을 거쳐서 C로 가게 되게 되면 올 때는 Q나 S를 거쳐서 B로 도착해 가는 그런 형태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야 할 노선이 좀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A에서 P로 가야 된다면 P까지 갈 때는 하나, 둘, 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이쪽에 쓸까요? 5팩토리얼 되겠고 둘둘은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차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C 지점에서 B까지 걸림돌이 없으면 둘둘둘 그러니까 6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계산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A에서부터 Q까지 간다. Q까지 가는 부분들은 이거 좀 어디다 해야 되죠?
5팩토리얼에 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Q에서 C로 가는 부분들은 이거 한 가지, R에서 C, 여기는 뭐 다 한 가지니까 곱하기 1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C에서 S 가고, S에서 C에서 R 가고, 이런 뭐 다 한 가지니까 S에서 B 가는 구분만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S 이 지점에서 B로 간다. 그럼 하나, 둘, 둘, 오. 그럼 저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되는데요.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계산됐고요. 그럼 지금 요 노선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Q로 가는 부분들 똑같고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뭐 R에서 B로 가는 거 해주면 되겠죠. 아랫부분에서 B로 갈 때도 둘, 둘,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적으로 똑같습니다. 5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됐죠? 그렇다면 Q에서 가는 부분들 Q에서 갈 때도 둘, 하나, 둘 똑같고 그 다음에 S가 가는 거 그럼 이 부분들 계산 똑같군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이런 부분들이 몇 개죠? 4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곱하기 4에서 이제 2를 좀 계산해주면 되는데 앞에 부분이 공통으로 똑같은 거니까요. 공통이면 5팩tor 5, 4, 3, 2, 그 다음에 2, 2, 4 소거하고 30이군요. 그럼 이제 30 공통 처리해주겠고 그러면 이제 6팩토리얼에 다 산수인데 6, 5, 4, 3, 2 2가 3개 지워지게 되면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30에 그러면 90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또 30 곱하기 4가 있죠. 곱하기 4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어떤 공통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계산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30이 또 공통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900 공통이 되겠고 30 나갔으니까 3 되겠고 여긴 또 4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7 되는 거니까 뭐 9, 7, 63 이렇게 처리해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6,300까지 하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거 뭐 풀이 해보니까 뭐 이렇게 뭐 또 대단한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뭐 대단한 이론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이런 노선 이렇게 좀 노선 내리는 법 이렇게 좀 조사해서 뭐 차분하게 꼼꼼하게 빠짐없이 좀 계산하라 뭐 이런 취지가 좀 담겨 있는 거죠. 뭐 대단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만나지 않는다. 요 말 때문에 지금 노선별로 좀 따져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렇게 갈 때는 이제 가는 길을 오면 안 되니까 그때는 나머지 이제 두 코스를 이용해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메모해가지고 침착하게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우. 시험 장소에서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데 실수 어쨌든 그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실수 없이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동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확률 통계 시험은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평균 40이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군요. 으쌰! 힘내가지고 좀 열심히 하십시오. 평균 40 안 됩니다. 시험 문제가 그런 거죠. 자, 점수에 따라서 상위 2% 학생들에게는 교과 우수상, 4%는 1등급, 동일주 4%가 1등급이 되겠죠. 교과 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점수, 1등급 받을 최소 점수, 그랬을 때 차이를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평균이 지금 40, 표준 편차가 5가 되는데 자, 점수를 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점수 B 점 이렇게 되는가요? 됐을 때 이제 여기 이제 확률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확률들은 확률이 2% 이렇게 되니까 0.02가 되겠고 이만큼 포함한 확률들을 하게 되면은 0.0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은 좀 점수를 알아보려면 뭐 X 이렇게 돼가지고 A점보다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하라 이렇게 되면 뭐 표준화 과정 거쳐가는 거죠. 표준화 과정 거쳐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화식은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으니까 5분의 A-40 이렇게 된 이 확률들이 지금 0.02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X값이 B보다 클 확률들 처리해달라 이러면 Z값이 5분의 B-40 처리한 이 부분들이 확률이 0.0 4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뭐 문제를 좀 잘 살펴보면 되는데 0. 여기가 48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2.05가 된다 이런 얘기는 5분의 A 플러스 40 이렇게 된 부분들이 2.05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0.46 0.5에서 빼낸 거니까 0. 여기가 0.4가 되는 거겠죠. 2분의 그러니까 5분의 B-40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은 그럼 얼마가 되겠다? 1.75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관계식 다 세워놨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에서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뭐 A는요 40 플러스 5 곱하기 2.5가 되겠고 2.05가 되겠고
B 값은 40 플러스 5 곱하기 1.7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에서 A-B 값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면 사실은 좀 필요가 없고요. 5 공통에 2.05 마이너스 1.7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계산 결과가 5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건가요? 7, 5를 빼는 거니까 서로 되는 거니까 0.3이 되는 건가요? 0.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1.5에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1.5 열심히 계산하는데 있어야죠. 이렇게. 자, 이제 문제에서 뭐 주어진 내용들요. 이렇게 약간 그래프 정규분포 모양 그래프 살짝 그려놓고 그다음 이제 메모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가 좀 정해지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5번 마무리합니다. 집합 x는 13579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 집합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달라. 그런데 자, 5, 7 나온 결과는 9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1, 3은 점점 커져야 되겠고 7보다는 9가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좀 되나요? F5하고 F7 이렇게 되는데 9의 배수가 되는 방법은 둘 다 3, 3 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결과가 이렇게 같으면서 3이 되겠다.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내용 메모를 해야 되겠군요. 1, 3, 5, 7, 9에서 1, 3, 5, 7, 9 이렇게 가는데 5하고 7 이 부분들이 둘 다 3으로 딱 대응됐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중간에서는 1, 3, 5, 1, 3, 5 이 부분들은 점점 커져야 되는 거니까 5가 좀 3에 대응되면 1, 3 부분들은 그러면 1, 3으로 대응돼야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두 개에서 중복해서 두 개 딱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은 7은 또 9보다 작아요. 오히려 이제 9를 해야죠. 9는 7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숫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면 커야 되는 거는 나머지 숫자가 3개밖에 없죠.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기가 4 컴비네이션 3이면 3 컴비네이션이고요. 3 컴비네이션 2 처리되고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9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3을 대응되는 거 아니면 그럼 이제 9로 대응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7보다는 이제 9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9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응 방법은 F5가 9가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되겠습니까? 자, 1, 3, 5, 7, 9 1, 3, 5, 7, 9 이렇게 처리되는데 제가 맞게 설명드린 거죠. 5가 지금 5하고 7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7이 9로 대응되게 되면 7이 9가 대응되면 9가 가서 대응될 거가 없으니까 5가 대응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5가 9가 이렇게 좀 대응되면 1, 2 부분들은 지금 개수가 많아진대요. 5개 중에서 중복해서 2개를 좀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7, 9 부분들은 숫자가 좀 커져가면 되는 거니까 이 숫자 5개에서 근데 1, 3하고 7, 9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2개를 좀 선택하면 되는 가짓수가 되겠습니다. 7에다가 6 컴비네이션 그러면 이제 6 컴비네이션 2가 되죠. 여기는 10 이렇게 될 거고 6, 3, 5, 15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150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체 가짓수는 그럼 159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좀 커야 되는 이제 조건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중복 조합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들인데 그것도 그냥 전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중복 조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역시 함수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해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이제 복잡해진 것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 메모해 가면서 실수 없이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함께 살펴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범위에 따라서 쫙 나눠져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에서 또 k 값을 구해야 되나 봅니다. 또 범위에서의 확률을 쭉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k, 2k, 3k, 4k까지 나오는 거예요. k, 2k, 2k부터 3k, 3k부터 4k 범위가 좀 되어 있습니다. y는 equal x가 있으니까 y는 equal x 좀 이렇게 가고요. 자, k부터 2k까지는 여기 만나는 부분들이 k가 될 텐데 k를 쫙 그어가면 되는 거예요. k 됐죠? 색칠하고 구멍 뚫고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2k부터 3k까지는 그래프니까 여기가 2k, 3k에서 메모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그런가요? 2K, 3K 해서 메모해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k 되어 있는데 3K를 대입하면 2K, 2K 지면 여긴데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해주면 K니까 오히려 또 줄어드는 건가요? 이게 또 그렇군요. 이렇게도 줄어드는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넓이가 확률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와, 이게 좀 계산을 조금 이제 불편하게 좀 만들어 놨군요. 됐습니까? 자, 먼저 이 부분들 K부터 2K까지는 가로 길이 K, 세로 길이 K, K 제곱해서 이제 첫 번째 건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은 이게 또 사다리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2분의 1 여기는 2K 더하기 3K 처리해주고 곱하기 K 해주면 되겠죠. 되겠고 마지막도 사다리인가요? 와우. 그러면은 여긴 또 뭐지? 2K, K에다가 또 K를 또 곱하기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K 제곱이 있겠고, 이 부분들을 합쳐서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죠? 5K 여기가 얼마죠? 3K, 8K 그럼 4K 제곱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5K 제곱도 있고 확률의 총합이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제곱은 얼마? 5분의 1 그럼 K 값이 루트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좀 K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K 제곱이요.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 좀 표시를 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어디죠? 2분의 5K요. 2분의 5K면 중간 지점인데, 중간 지점, 그 다음에 2분의 7K 또 중간 지점인데요. 여기 넓이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차피 기울기, 요건 마이너스 여기가 기울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뭐 어디 하나를 여기 갖다 이동해서 이렇게 채워가면 되겠죠? 채워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넓이, 그럼 여기 이만큼 넓이 이렇게 처리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대신 가로의 길이가 2분의 K군요. 가로의 길이가 2분의 K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세로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2분의 5K니까, 세로가 2분의 5K인데요. 2분의 5K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 또 2분의 K가 되겠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2K가 되겠습니다. 2K. 됐습니까? 그러면 4분의 5K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또 K 제곱이 처리되니까 4분의 9K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까? 이런 형태의 좀 넓이를 구해가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죠? K 제곱이 이제 5분의 1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5분의 1을 좀 이곳에다가 좀 대입하게 되게 되면 20분의 9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와, 20분의 9 있어야 됩니다. 오, 다행입니다. 다행. 자, 이게 그냥 원래 이런 문제들 나오게 되면 뭐 계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금방금방 끝나는데, 그죠? 연속 이런 부분 나오게 되게 되면 뭐 살짝 표시하고 뭐 금방금방 끝나는데, 지금은 그래프가 세 덩어리가 되어 있고 또 나중에 구해야 될 것도 뭐 중간에 걸쳐서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차분하게 좀 잘 대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넓이 구했고요. 정리하고 넓이의 총합 1 되는 거니까 뭐 늘상 풀이하던 패턴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고 있고, 그 다음 문제 풀란 부분들도 넓이들을 좀 계산해 가는 건데, 그나마 좀 기울기가 1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스 1인 부분들 좀 이용해서 사다리 넓이를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그림 일부분 좀 옮겨가지고 직사각형 넓이로 좀 해서 그나마 조금 쉽게 처리했는데, 아마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평상시에 연습을 좀 충분히 좀 많이 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좀 풀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살펴봅니다. 또 표가 또 엄청나게 기네요. 확률 변수 x의 확률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 자체의 숫자들이 장난이 아닌 거군요. 그죠? 되어 있고, 대신 이제 평균은 좀 주어져 있고, 뭐 a, b 돼 있으니까 a, b 확률 자체는 좀 알겠군요. 알겠습니다. a 더하기 b 확률들은 7분의 4, 5 빼는 거는 뭐 7분의 2가 좀 되겠죠? 7분의 2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 뭐요? 밑에 또 성질도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성질에 의해서, 그냥 열심히 따라가면서 하면 되겠죠. a 더하기 b는 7분의 2 되겠고요. 이 부분 그냥 안 되는 거니까 변수 변환을 하겠다. 이 자료에다가 10배, 그러면 9.2에서 11.2 빼서, 변수 변환, 변수들이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그래서 표를 좀 다시 만들어 놓고, 대신 평균이 1.12였는데, 변수 변환을 평균을 구하게 되게 되면 평균은 좀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좀 계산하면 7분의 고맙습니다. 뭐 계산식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는 그럼 여기서 열림만 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열림만 해가지고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아래에서 위로 빼면 되나요? B는 그러면 7분의 3에서 7분의 2 빼니까 7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A도 7분의 1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에 들어갈 부분들은 7분의 1, 7분의 1 맞게 되는 것 같고요. 아,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건가요? 와, 분산을 좀 구해야 되는데, 분산이 좀 계산이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전부 7분의 돼 있으니까 7분의 처리해야 되고 제곱하니까 4, 1, 그 다음에 0인 부분은 필요가 없군요. 여기 또 1,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더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7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뭐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이 지금 제곱의 평균에다가 빼기 평균의 이거래 변수 x가 아니라 y였습니다. 와, 이게 좀 정신이 없는데요, 이거. 그죠? 변수 y 있죠. 오호. 이 또 변수 미스라면 또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0이라서 그냥 7분의 10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계산되겠습니다. 7분의 10 맞게 계산된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에 이제 변수 변화를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변수 변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들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 되겠죠? 100. 그죠? 이거 이제 10 제곱돼가지고 100. 아하, 이렇게 처리되는 거.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00까지 맞았으면 뭐 잘못된 부분을 그럼 막아야 되겠군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언스 우리가 나중에 좀 x를 구해가야 될 때, 최종적으로는 x의 분산이 이제 마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되죠? 100 곱하기 바리언스 x 이렇게 한 부분들이 뭐 7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이 부분들을 구해가야 되면 뭐, 어이구, 나누게 해야 되는 거니까 큰일 나겠군요. 뭐 70분의 1 이런 형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숫자는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쓰긴 했는데, 계산 자체가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답은 좀 찾아갈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만은 뭐 70분의 1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하, 긴 형태로 좀 돼 있는데, 겁은 팍팍 줬는데요. 우리가 좀 따라가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도 변수 변환을 좀 이용하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가르쳐주는 좋은 샘플이다.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함께 합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카드에서 임의로 카드를 한 장 꺼내어 수를 더해갈 때 수의 합이 8 이상이 된다. 알겠습니다. 꺼낸 카드의 개수 알겠습니다. 꺼낸 카드는 집어넣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한 방에 될 수 있겠죠. 한 방에 딱 되는 경우는 그럼 지금 8 이상이니까 8, 9,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그러면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 깔끔하게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네요. 요게 이제 뭐 두 번 만에 되는 경우라면 10 곱하기 9 곱하기 해서 확률을 쭉쭉 해야 되는데 두 번에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어떤 카드를 꺼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가 1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7, 8, 9, 10 이런 부분들이 돼가는 거니까 네 가지가 되겠고 2를 꺼냈다고 생각하면 6, 7, 8, 9 이렇게 되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고 3이라면 그 다음이니까 뭐 작은 숫자 이렇게 처리돼가는 거니까 뭐 여섯 가지가 되겠죠. 그죠? 5, 6, 7, 8,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9,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섯 가지. 이게 다 해야 되는 건가요? 4일 때는 그러면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일 때는 대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거 4를 또 꺼낼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도 5, 6, 여섯 가지인데요. 자, 그 다음에 5일 때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좀 계산해야 되는데요. 3, 4, 5는 안 되겠고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섯 가지에다가 그럼 이제 7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6일 때는 그럼 6일 때는 그럼 이제 6 빼고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2, 3, 4, 5, 6 빼고 7, 8, 9,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둘레 8가지 되겠고 그 다음에 7까지 조사해야 되는가요? 7까지? 그럼 이건 가지수 하나 더 들어가니까 9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요. 가지수를 이거 좀 다 계산해야 되는가요? 그러면은 이게 10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11에다가 15에다가 9, 9면 20에다가 30, 45가 되는데요. 45? 가지수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약분은, 일단 약분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계산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됐죠?
와, 그럼 이거, 어우, 쉽게 접근했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그럼 확률로서 3가 된다는 게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8 넘어가는 건데, 처음에 두 개를 이제 뭘 꺼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 큰 숫자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뭔가요? 6, 1, 그 다음에 5, 2, 그 다음에 4, 3, 이런 경우에, 요건 좀 현재까지 7이 되는 거죠. 7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꺼낼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와 이것도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는 거군요. 숫자 1을 하고 싶은데 1은 여기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 3, 4, 5, 6은 또 꺼냈으니까 안 되고 7, 8, 9, 10 이렇게 되면 이걸 다 조사해야 되는데요. 8가지가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때는 결국은 뭐 지금 7일 돼 있으니까 아무거나 다 꺼내도 되는 거죠. 10가지 중에서. 그런데 두 개 숫자 빼는 거니까 888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8가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좀 문제네요. 결과가 6이 될 때 이제 5, 1,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4, 2, 3, 3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수가 6이 돼 있으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가지수는 2, 3, 4, 5 빼고 6, 7, 8, 9,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둘, 넷, 여섯, 8가지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뭐가 되죠? 2에 안 되고 3, 4도 안 되네요.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가요? 됐습니까? 3, 둘, 셋, 넷.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는 이제 7가지가 되는 겁니까? 7가지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와, 아직도 멀었습니까? 그럼 이제 5도 해야 되잖아요. 4, 1도 있고, 그러면은 3, 2도 있고,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가지수도 조사해야 되잖아요. 2, 아주, 그렇죠. 5니까 3부터 나와야 되죠. 3부터 채워야 되는 거죠. 현재 5니까. 3, 4는 안 되고,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7가지. 2, 3, 3 안 되고, 그러면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와, 많습니다. 4가 나왔다면 현재 3, 1, 2까지 보낸 거니까 4니까 최소 4는 채워야 되는데 4는 나와 그러면 4부터 되는 걸까요? 4부터 되겠죠? 그러면은 4, 5, 6 그럼 위랑 똑같은 거네. 7가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1, 2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3이 돼 있다면 우리는 5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5, 6, 7, 8, 9, 10 이렇게 채우니까 요건 이제 6가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이 가지수 다 계산해야 되는 거요? 알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앞에 나온 숫자들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에 있으니까요. 2가지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8이 하나 둘 셋 넷 4, 8, 32 처리해주면 되겠고 7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럼 4, 7, 2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28 되겠고 나머지 6이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을 해놨는데 와 혼을 쏙 빼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 만에 되는 경우는 좀 뭐가 있죠? 처음에 숫자가 아무리 작아도 1, 2, 3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이미 이게 지금 계산가 6이죠. 그럼 2부터 채워야 되는데 2는 안 되는 거니까 4, 5, 6, 7 뭐죠? 그럼 나머지 숫자는 뭐 다 되는 거니까 나머지 숫자 안 해도 되는군요. 그럼 10 곱하기 9 곱하기 8분의 현재 여기까지 나오는 가지수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 2, 4도 있는 걸까요? 됐죠? 2가지인데 요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됐으면 3팩토리얼 처리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 약분하고 3이 되겠고 약분해서 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 이제 6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겸사겸사 확률 좀 계산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10분의 3 여기는 5, 9, 4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0분의 5로 그냥 놔야 될 것 같습니다. 1일 때는 10분의 변수 자체가 2, 3, 4까지 되는 거죠. 됐을 때 지금 10분의 3 여기는 그냥 10분의 5로 그냥 놓겠습니다. 10분의 3, 10분의 5 이렇게 그대로 놓고 3일 때의 확률 이거 좀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가 2 약분하면서 4 되겠고 여기 전부 다 2 배수가 되죠. 그럼 16, 14, 3 되면서 또 2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33 되는데요. 33이면 또 3 약분되면 11 되겠고 3 되겠고 그러면 60분의 11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60분의 11 여기 이제 60분의 이렇게 해주면 계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오, 변수의 확률들의 표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다 된 건가요? 자, 이때 이제 뭐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뭐 평균을 좀 구해달라. 오, 부디 좀 답이 맞아야 되는데. 자, 되겠습니다. 10분의 3에다가 10분의 2, 5, 10에다가 여기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60분의로 가는데 60분의 33에다가 60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6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60분의 여기에다가 6을 곱하니까 18이고 여긴 1이니까 60이 되겠고 여기는 3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60분의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그러면 이게 40에 40에 50에 다시 한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40에 55니까 115가 되는 거죠. 11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참 그러면 5로 약분이 되는 건가요? 5로 약분이 되는 거죠. 5, 20, 5, 35, 그 다음에 5, 1은 5, 5, 20, 그러니까 12분의 23 이렇게 돼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12분의 23, 12분의 와 맞겠죠? 이게 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게 좀 어떻게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1일 때 나오는 가지수 7, 이거는 뭐 그냥 뭐 8 이상이니까 8, 9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세 가지 이 부분들은 여기까지 뭐 무난했는데 두 번 하면서부터 이게 좀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나왔냐에 따라서 두 번째 나오는 숫자들을 일일이 조사를 좀 해야 되겠고 세 개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나온 계산규가 7일 때, 6일 때, 5일 때, 4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누고 뒤에 나오는 가지수를 쭉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나오는 가지수가 이게 또 순서가 뒤바뀌는 건지 2 곱하기 처리해서 가지수 좀 처리해야겠고 네 번째는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죠? 나오는 숫자가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결과 네 번째는 이제 아무거나 나와도 다 되는 모양이었으니까 60분의 1 처리된 거니까 이 부분들은 좀 그렇다해졌는데 자 어쨌든 이게 좀 일일이 차분하게 좀 조사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게 좀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차분하게 이제 꼼꼼하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확률들 좀 확률 이게 다 맞는 거겠죠? 60으로 고쳐갔을 때 6으로 고쳐가면 60분의 63, 68에다가 65,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 이렇게? 여기가 이제 10이 되니까 채워가지고 30, 60분 확률 좀 맞습니다. 확률 대략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맞겠죠? 자, 이게 뭐 어려운 이론들은 아니지만 진짜로 꼼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풀어야 될 그런 문제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또 연습장 펴놓고 좀 해가면서 좀 복습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이거 뭔가 또 보기는 지뢰찾기 게임, 추억의 게임이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뢰찾기 게임에서 칸에 적힌 숫자는 칸을 중심으로 그렇죠. 사방에 있는 어깨 지뢰가 몇 개 있는가를 존재하는 게임이다. 검게 칠해진 부분들은 지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칸을 의미해줍니다. 예시 1에서 숫자가 3 이렇게 써져 있는데 색칠이 3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8칸 중에서 지뢰가 존재하는 3개 모두 다 지뢰가 있어야 되겠죠. 지뢰 알겠습니다. 예시 2는 2 되어 있고 2를 둘러싼 부분들은 이만큼이 되어 있는데 색칠이 2개가 되어 있으니까 두 칸에 지뢰가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시 3은 둘러싼 부분들이 여기 칸이 뭐 3개밖에 없는 거죠. 이런 3개 중에서 2개가 의미한다. 한번 지뢰찾기 게임을 열심히 얘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조진 조건 ABCD를 이용하여 문제 또 ABCD를 구해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것은 그럼 n-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a 값은 뭐 1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요건 좀 쉽군요. 중복조합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뭐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b 값은 그러면 3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부분들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b 값 3 구했고 다음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항정리 2의 n제곱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죠. c 값은 2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 자, 이 부분들은요.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 컨벤션 이게 조합의 이론이니까 d 값은 4 해서 ABCD는 좀 구해갈 수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ABCD를 구했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지뢰찾기를 해가면 되는 건가요? 지뢰찾기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센스 있게 숫자 큰 걸 중심으로 좀 처리하는 것이 조금 더 좀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D를 중심으로 해서 D 여기가 좋은가요? 요즘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D로 둘러싸인 부분들 잘 생각해 보면 옆에 C가 있으니까 여기 네 군데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네 군데가 모두 지뢰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5번은 좀 지뢰가 있습니다 라고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C 부분들 C가 지뢰가 2개 있는데 뭐 자동 되어 있겠고 그러면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좀 아래쪽 가서 이제 C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C를 포함한 부분들에 지뢰가 2개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지뢰가 되면 안 되겠죠? 지뢰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좀 표시가 좀 되어간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서 좀 슬슬 또 시작해 볼까요? B 부분들은 지뢰가 3개. 그럼 여기 2개 중에 하나가 좀 지뢰가 되는데요. 이거 좀 어렵겠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좀 건드려야 될까요? C 지점에서부터 해야 될까요? C가 지뢰가 2개, 2개. 이쪽은 그러면 여기를 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여기 2개 중에 하나가 좀 지뢰였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지뢰 이렇게 될 거니까 표시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여기 또 C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3번 지뢰, 3번 좀 지뢰가 되겠습니다. 지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역시 또 D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D를 이용해야 되는데, A가 있군요. A. A. 여기 A. A는 지뢰가 하나인데, 여기가 좀 지뢰가 표시가 돼 있죠? 그럼 지뢰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지뢰가 되면 안 되는 그런 내용. 근데 또 A를 또 하니까 지뢰가 되니까 4번도 지뢰가 되겠군요. 지뢰 표시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B 부분에 지뢰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B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지뢰 2개인데 나머지 하나 부분들은 어디에죠? 2번 자리가 되죠. 2번 자리가 그러면 지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뢰. 그럼 이제 1번은 또 지뢰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지뢰가 존재하지 않는 칸은 이제 1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야, 이 지금 수업하다가 오래간만에 지뢰 찾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A, B, C, D를 좀 잘 찾아놓고 지뢰 찾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제시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숫자부터 접근해서 또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가볍게 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시험 문제 풀다가 좀 살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좀 주어지긴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앞쪽에 워낙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지뢰 찾기를 좀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한 개의 동전을 열심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3점,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얻는 게임을 합니다. 200번을 반복할 때 얻을 수 있는 점수의 기대값 이렇게 되는데 점수 기대값보다는 먼저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앞면이 나온 횟수를 이제 확률 변수로 확률 변수 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니까요. 이 양분법을 따르겠죠. 200번에다가 그 다음에 앞면 나온 확률은 2분의 이렇게 처리해두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풀어가면 되겠고, 요 기대값은 또 쉽죠. NP 곱하기 해주니까 100 해서 그게 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신 점수는 앞면이 나오면 3점을 얻으니까요. 3x 나온 횟수를 x라고 해주면 3x가 되겠고, 뒷면은 200-x가 될 텐데 요때는 또 몇 점 왔죠? 1점에서 이제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해주면 2x 플러스 200 이렇게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기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수의 기대값 이렇게 처리해간 이 부분들은요. 그러면 가볍게 기대값 2x 플러스 200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2배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더하기 200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기대값이 100 나왔으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40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게 처음부터 기대값 자체를 이제 변수로 고쳐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횟수의 기대값을 처리해서 이항분포 이 부분들을 이제 확실하게 좀 잘 처리하게 되면 이항분포의 평균을 좀 쉽게 되는 거니까요. 이걸 이용한 풀이법이 좀 더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과 을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2번 하여 갑이 한 번도 지지 않은 사건을 A라고 한다.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승리할 확률 둘이 하게 되면은 9분의 3,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겠고 비길 확률도 3분의 1이 되겠고 B자 쓰는 게 뭐죠? 무승부 이렇게 확률 이렇게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더하게 해주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2번 반복하는 거죠. 2번. 그러니까 3분의 2 제곱 이렇게 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지지 않을 확률 이런 거 PA라고 해주면 이 확률들은 얼마다? 제곱해야 되니까 9분의 4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시행을요. 405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걸 또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또 그런 거죠.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405번 반복에 확률 9분의 4 이렇게 처리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405번 이상한 숫자인데. 자, 이런 사건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하라고 됐네요. 그럼 횟수가 165번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항분포가 충분히 많이 시행되면 정규분포가 따라간다. 이런 항목을 좀 풀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405를 9로 나누기 하는 게 됩니까? 그러면은 4, 9, 36
36이니까 그럼 45니까 5, 9, 4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곱하기 또 4를 해야 되는데 4, 4, 16에다가 그럼 이제 평균이 180이 되는데요. 180 처리가 됐고 이 180에다가 또 9분의 5를 곱하기 해주니까 이게 20이 되겠고 그럼 100이니까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아, 이런 정규분포 알겠습니다. 정규분포 쭉 해서 이제 평균 이제 180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확률 구하라냐면요. 165부터 그러면 165 이렇게 가서 표시해주면 되겠죠. 165부터 그다음 어디까지? 200까지 이런 확률을 좀 이런 확률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보게 되면 변수를 보게 되면 165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Z 표준 편차를 우리가 좀 제가 구해놨습니다. 10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10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200에서 180을 좀 빼야 되는 거니까 이건 20이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5인가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Z값 자체가 마이너스 1.5에서부터 2까지 이런 확률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표에 가서 열심히 좀 찾으면 되겠습니다. 표에 가서 1.5, 2.0 이렇게 좀 찾아서 이 부분들은 좀 합해야 되겠죠. 합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표준표 이용해서 구하십시오. 확률이 되는데 확률 곧바로 써가면 되겠습니다. 0. 나중에 하나가 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9 또 올라오죠. 9104 이렇게 됩니까? 해서 이제 최종 답 0.9104에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간단하게 뭐 두 번 게임하는 걸로 해서 확률들을 좀 9분의 4 구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은 시행횟수도 뭐 405번. 뭐 이 양분법은 사실만 정확하게 잘 판단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22번 동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이항 분포 이론 이해해서 잘 좀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논술형 문제가 아니고 그 앞쪽에 뭐 시간을 좀 많이 걸려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개 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동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